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게 재능에 달렸다고 믿는다. 머리가 나빠서, 능력이 부족해서 말을 못하는 거라고 자책하기도 한다. 남들의 시선이 쏟아질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생각하고 똑똑하게 말할 수 있을까? 늘 가고 싶었던 회사에 지원한 당신. 최종 면접만 남은 상황이다. 면접에서 면접관이 예상 밖의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양파라고 칩시다. 껍질을 3겹 벗겨낸다면 뭐가 나타날까요? 질문을 들은 당신은 머리가 하얘지면서 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진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런 긴장감을 겪는다. 소통에 능숙해지려면 가장 먼저 긴장감을 관리하는 법부터 익혀야 한다. 먼저 목소리가 떨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신체적 증상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다. 아랫배를 공기로 가득 채우는 복식 호흡을 해보자. 긴장을 완화하는 심호흡의 포인트는 날숨에 있다. 숨을 내쉴 때는 폐 안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 신경계가 진정되므로 날숨을 들숨보다 2배 천천히 내쉬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2~3번만 호흡해도 심박수가 내려간다. 다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다. 머릿속이 하얘지면 할 말을 건너뛰거나 잊어버리고 급기야 부정적인 생각에 휘말리게 된다. 망했어. 다들 날 비웃을 거야. 그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부정적인 감정이 나라는 사람을 규정짓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기자.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내 모습을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나와 내 몸 안의 긴장감은 별개의 존재다라고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러면 그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감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하버드대 앨리스 누드 브룩스 교수는 긴장을 흥분으로 재정의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는 한 실험에서 남들 앞에서 말하기 전에 나는 신났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한 사람들이 더 나은 성과를 낸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긴장감을 신나는 기분으로 재해석했고 말해야 하는 상황을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이며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 긴장을 했을 때 많이 보이는 문제 중 하나로 이제, 그러니까 같은 말버릇이 있다. 말버릇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 있다. 문장의 끝에서 완전히 숨을 내쉰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바로 숨을 들이마셔야 하기 때문에 입버릇처럼 쓰는 말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날숨의 끝이 문장이 끝나는 시점과 맞아떨어지게 다음 문장들을 읽어보자. 2. 대화에도 구조가 필요하다. 낯선 사람과 스몰 토크를 해야 하는 상황을 진저리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영혼까지 쥐어짠 질문과 뚝뚝 끊기는 대답이 힘겹기만 하다. 대부분 공식적인 발표를 할 때는 미리 구조를 세우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즉석에서 말해야 하는 대화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조를 이용하면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나갈 수 있고 자유롭게 표현력과 친화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중 몇 가지 구조를 소개한다. 가벼운 대화를 할 때는 주제, 설명, 확장 구조가 좋다. 주제로 말문을 열고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마지막에는 질문을 던져 상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이킹 관련 컨벤션에 갔는데 뒤풀이 모임에서 누군가 다가와서 어떻게 참석했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요즘 하이킹에 푹 빠져 있거든요. 여기 오니 최신 장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네요. 하이킹 많이 하시나요? 결혼식에 참석해 친구의 친구와 인사를 나누는데 나에게 어디에 사는지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원래 서울에 살았는데 일 때문에 지금은 대구에 있어요. 알고 보니 대구가 맛집의 도시더라고요. 혹시 대구에 와보신 적 있나요? 설득을 할 때는 문제, 기회, 해결책, 혜택 공식이 좋다. 눈앞의 문제나 기회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뒤 해결책이 가져다 줄 혜택을 소개하는 것이다. 파스타가 먹고 싶다는 배우자에게 자신이 먹고 싶은 메뉴를 설득할 때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길 건너 중식당에 신메뉴가 나왔는데 주방장이 흑백 요리사에 나왔대. 오늘은 중식당에 가고 파스타는 내일 내가 해주면 어때? 신메뉴도 먹어볼 수 있고 식비도 절약할 수 있잖아.
한 번은 아이가 기타를 사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정확히 설득의 구조를 사용해서 우리 부부를 놀라게 했다. 저에게 시간을 알차게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기타를 사주시면 악보 읽는 건 독학으로 하고 연습은 방에서 할게요. 제일 먼저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곡을 연습할게요. 대화에도 공식을 활용해보자.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고 상대가 내 의견을 따르게 할 수 있다. 3. 지원형 대답과 전환형 대답의 비율을 3대1로 섞어라.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대화의 황금률이 있다. 내가 말할 차례가 돌아오면 내가 아닌 상대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치 있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내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며 눈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쉽다. 대답에는 상대의 말을 뒷받침하는 지원형 대답과 대화를 내 방향으로 끌어오는 전환형 대답이 있다. 대부분의 실수는 전환형 대답을 너무 많이 하는 데서 생긴다. 친구가 층간소음에 대해 불평할 때 이렇게 말하면 전환형 대답이 된다. 우리 윗집도 난리라니까. 어젯밤에는 새벽 3시까지 시끄럽게 하더라고. 반면 지원형 대답을 하는 사람은 윗집 사람의 어떤 행동이 짜증나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물어본다. 대화를 즐겁게 이어가려면 지원형 대답을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상대가 자기 생각이나 에피소드를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 와,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상대에게 속내를 털어놓을 여지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지원형과 전환형 대답의 비율은 3대1로 맞추면 좋다. 상대방의 초점을 맞춰 대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정보도 어느 정도 공개해야 한다. 사람들은 쌍방향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 모든 초점을 상대에게만 맞추고 내 속은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가 신문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상대가 물어보면 나에 관한 구체적인 답을 해보자. 나의 고민이나 진심을 드러내는 깊은 대화가 관계를 훨씬 발전시킨다. 말재주가 없다고 해서 스스로를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틀에 가둘 필요는 없다. 약간의 노력만으로 당신도 빠르게 생각하고 똑똑하게 말할 수